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강 직업과 청렴의 윤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수특 교재에 남아있는 부분 정리하고 문제만 6문제 정도 풀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특 교재에 68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전문직과 공직자의 윤리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자, 여기 전문직의 특징, 그리고 공직자의 특징, 여기까지는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공직자 윤리할 때 가장 주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다면, 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에는 봉공과 봉사가 있다. 자, 봉공은 여러분, 이 봉자가 받들 봉자거든요. 받들다 하는 받들 봉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드는 거겠어요? 여기 있네. 네. 공적인 일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당연히 공적인 일을 받드는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는요. 공적이고 사적이고 아니라 이 사자는 섬길 사자입니다. 섬길 사.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기고 받든다 해서 봉사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받들고 섬기고 받든다라는 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일한다라는 의미로 해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하면 봉공과 봉사를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공정해야 하고 또 청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공직자 윤리에서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 다 아시죠, 여러분? 목민심서라는 이제 책에서 공직자라면 갖추어야 할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목민심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자, 목민관을 대상으로 한 이 주된 독자가 목민심서의 주요 독자를 목민관입니다. 주요 독자가 목민관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인데요.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한 글이다 라고 해서 목민심서라고는 제목을 가졌어요. 목민관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로 치면은 수령이죠. 수령. 지금으로 치면은 경기 도가 있잖아요. 우리 팔도. 도지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정도, 경기도지사, 전남도지사 이런 도지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 당시 조선시대에는 목민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칭은 이제 수령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이 목민관이라는 공직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청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굉장히 상세하게 그 기술해 놓은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저는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자료 플러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약용의 공직윤리, 자, 목민심서의 발췌본인데요. 자,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우를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고우를 얻으면 목민관이 되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된대요. 그래서 절약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빚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이 목민관을 모시는 부하 직원들이죠.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절약이에요.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라고 해서 정약용 선생님은 공직자 윤리로 절용, 쓰임을 아끼라는 거예요. 쓰는 것을 아껴라. 절용과 청렴, 청렴할 것을 강조하였다. 절약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면 부정부패하게 되므로
공직자는 덕을 쌓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목민심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제 이 목민관 분들이 발령을 받으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뭐 전남도지사를 하다가 어디 경기도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발령을 받을 때 보통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전남도에서는 이제 그 많은 백성들과 아전들이 무엇을 해주겠어요? 환송식을 해주겠죠. 네, 환송식을 해줄 것이고, 자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환영식을 하겠죠. 네, 이 정장윤 선생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백성의 세금, 백성의 고혈을 짜는 일이다. 그러니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할 때에는 해진 다음에 이동하라고 했어요.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있을 때 소리 소문 없이 저녁에 자기의 식솔만 데리고 간촐하게 간촐하게 떠나라.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전입하라는 거죠. 새로 가는 부임하는 곳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라. 조용히 들어가라. 그래서 이런 모민관이 쓰는 공직자가 쓰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백성의 고혈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라는 내용이 목민심서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하면 여러분들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다? 절용, 아껴야 한다. 그리고 절대 부정부패해서는 안 된다. 청렴을 강조했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사자성어로 견리사의가 있습니다. 견리사의는 볼견이거든요. 이익을 보면 이익이에요. 이익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 생각사예요. 의로움을 생각하라. 네, 내가 뭔가 나에게 이익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이익을 접할 때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그래서 이 말과 유사한 말로 선공후사가 있습니다. 뭐냐? 공적인 게 먼저고, 사적인 나의 사사로움 이익은 그 다음에 생각하라. 공적인 게 먼저고, 사사로움은 나의 사적 이익은 그 다음에 생각하라가 바로 선공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공적인 일을 받든다. 그리고 봉사, 뭐예요? 봉사 정신, 받들어 섬긴다는 거죠. 공적인 일을. 그리고 절용, 아끼는 거, 청렴, 그리고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생각하라. 선공후사, 공적인 게 먼저고 사적인 것은 그 다음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6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남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더 남았네요. 청렴의 의미와 필요성 마저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우리는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제인데요. 제가 총 16문제 중에서 6문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비문학 독해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게 혼란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된 사항을 담고 있는 문제 6문제만 뽑아봤거든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는 다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본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방금 정약용 선생님 했기 때문에 다 잘 만났네요. 70페이지에 있는 1번이에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청렴하다는 것은 목민관 본연의 의무로서 방금 얘기했어요. 목민관 이거 어떤 책인가요? 목민심서 누가 썼나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은 누구? 목민관인 거죠. 수령. 목민관 본연의 의무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뿌리다. 뭐가?
청렴이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이다. 따라서 청렴하지 않고서 제대로 다스리는 자는 아직 없었다. 청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용, 아끼는 것은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영용 선생님만의 입장. 기억, 목민관은 덕을 지닌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네, 맞습니다. 덕을 지닌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해요. 자, 니은, 공무를 맡은 자는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네요. 디귿, 목민관은 백성들이 욕망 자체를 버리게 해야 한다. 욕망 자체를 어떤 여러분 사상가도 모든 욕망 자체를 버리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욕구, 욕망,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요. 그래서 욕망 자체를 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디귿은 무조건 아니에요. 디귿. 자, 그러면 4번이냐 1번이냐인데 바른 다스림은 자애로움이 아니라 법에 기초한다. 아닙니다. 목민관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유교에서 왕도 그렇고 이런 관리자들도 그렇고 다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엄격한 법에 기초한다. 이거는 유교적이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리을도 아니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기본 문제 3번입니다. 자, 을사상가가 갑에 비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을이 누군지 먼저 볼게요. 여러 장인들의 일은 본래 밭 갈면서 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 장인들의 일은 본래 밭 갈면서 할 수 없다 하면서 유독 천하를 다스리는 일만 밭 갈면서 할 수 있다 하는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 사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도리이다. 보세요.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요.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 사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도리이다. 이거 누구신 것 같나요? 네, 맹자 선생님입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노심자 그리고 노심자 대 노력자. 노심자는 따로 대인이라고도 하고 노력자는 소인이라고 하는데요. 노심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죠. 다스리는 일을 해서 하고 노력자는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노심자 다스리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분업을 한다라고 했던 게 맹자였습니다. 자, 그럼 갑의 입장을 볼게요. 맹자는 지금 사회적 분업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갑은 어떤 입장일까 볼게요. 현자는 어질 현자, 어진 사람은 백성들과 더불어 밭 갈아서 먹으며 백성들과 더불어 밭을 같이 간답니다. 손수 밥을 지어 먹으며 나라를 다스린대요. 자, 그러니까 어진 왕이네. 어진 왕은 백성들과 함께 밭도 갈고 손수 밥도 지어 먹으면서 그 와중에 나라를 다스린대요. 그런데 등나라 임금은 도를 듣지 못해서 백성을 괴롭혀서 자기를 복량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그때 가족윤리에서 했었는데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거지. 그래서 백성을 괴롭혀서 자기를 먹여 살리게 하니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갑이 누군지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데요. 갑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죠. 어진 왕이라 하면 백성으로부터 자기를 복량하게 먹여 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와중에 자기가 직접 손수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적 분업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맹자가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전문 기술을 통치 능력보다 우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2번. 누구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요거 지금 갑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죠? 네. 3번.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에 전념해야 된다. 네.
통치자는 다스리는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이게 맹자가 할 얘기죠. 백성은 네, 다스리는 자들을 생산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4번 통치자는 백성을 잘 보살피는 어진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 4번은 왜 정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는 갑 역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네. 백성을 잘 보살피는 어진 사람, 현자, 어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5번. 장인의 일과 임금의 일은 서로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아니죠. 사회적 분업. 네, 분업이니까 아니다. 네, 전문 기술을 통치 능력보다 우대해야 된다. 왜 아니에요, 여러분? 우열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우열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맹자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번인데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누군가 볼게요. 군자는 그릇처럼 살지 아니한다. 불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자, 군자 불기 라는 사실 말인데요. 공자 선생님의 논어에 제시되는 이제 글이에요. 군자 불기라고 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그릇처럼 살지 않는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이 말은 군자라 함은 그 능력치가 그러니까 그릇 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릇은 여러분 쓰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그릇 따로 있죠. 국그릇. 우리 그 국그릇에 밥을 잘 떠먹지 않잖아요. 밥 공기가 따로 있죠. 밥 공기. 그림이 좀 너무 비슷한가? 밥 공기. 밥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여러분 샐러드 볼도 있어요. 샐러드 볼. 그림은 비슷하지만 네, 샐러드 볼. 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생선 같은 거 놓는 그릇도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선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러니까 군자 불기라는 말은 군자는 이렇게 그 쓰임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릇이 아니라 군자의 역량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용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정 크다. 이런 내용이 바로 군자 불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 마저 읽어볼게요. 자, 군자는 작은 것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큰 임무를 받을 수 있고 소위는 큰 임무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작은 것에 대해 알 수 있다. 자, 분업. 네. 비록 작은 재주라 할지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은 있지만 이 말은 작은 재주도 그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자는 먼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군자는 숙이 아닌 하는 사람이죠. 자기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서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면 기억, 개인의 덕에 따라 직분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그렇죠. 덕에 따라, 덕을 기준으로 니은, 인격 수양을 기술 습득보다 중시해야 하는가? 인격 수양을 기술 습득보다 중시해야 하는가? 그렇죠. 자, 전문 기회를 지닌 사람은 사회에 유용한 인재인가? 그렇죠. 작은 재주를 할지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자, 리을. 군자는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하는가? 이게 웬 말입니까? 자, 리을 제껴요. 그럼 기역 니은이냐, 기역 니은 디귿이냐. 여러분 니은이 조금 헷갈렸겠지만 니은을 몰랐다 하더라도 디귿이 결정을 지었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사천리로 잘 가고 있죠, 오늘? 자, 기본 문제 8번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노예와 같이 노동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가 사라지고, 지금 서양 같죠, 서양. 사라지고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대립이 사라지고 노동 그 자체가 1차적 삶의 욕구가 되어 자아가 실현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라고 당당히 적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 여러분 키워드는 뭔가요? 노예와 같이 노동의 예속,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대립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아가 실현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다. 가장 큰 키워드는 공산주의 사회죠. 누구겠습니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을 무엇으로 봤어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노동의 본질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고, 지금 현대 자본주의 노동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업이 문제다. 분업이 무엇을 초래해? 노동 소외 또는 인간 소외를 초래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극복하기 위해서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 공산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였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사회에 계급이 없고 국가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노동의 본질적 가치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가치이다. 아니죠. 자아를 실현하는 거였습니다. 2번. 노동자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 육체 노동에서 해방된다. 기술의 발전, 자본주의식 공장제 수공업 아니지. 이제 처음 공장제 수공업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동화가 되어 가는데요. 그러한 분업이 그런 기술의 발전이 분업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분업이 결국은 노동 소외를 가져왔기 때문에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3번. 인간의 본질은 노동 그 자체를 요구하게 될 때 실현된다. 자, 이 문제 묘하게 비문학 독해로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 노동 그 자체가 1차적 삶의 욕구가 되어 자아가 실현되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노동의 본질이 자아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노동 그 자체를 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4번 볼게요. 임금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노동에 종속되는 거죠. 이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자본가에게 예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5번.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는 분업화된 노동을 통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는데요. 실전 2번입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삶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는 자연 위에 있고 인간의 삶을 초월한다. 그것은 유일하신 신을 전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예배하는 삶이다. 그런 삶이야말로 완전한 모습이래요. 완전한 삶의 방식 하나는 자연 위에 있고 인간의 삶을 초월해서 신을 예배하는 삶이래요. 자, 또 다른 삶은 좀 비천하고 인간답게 사는 삶. 그것은 사람이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능한 삶이다. 지금 고귀하고 비천한 것으로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완전히 구분짓고 있죠. 어떤 시대에 어떤 관점? 중세의 그리스도교. 중세의 그리스도교 관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직업관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금욕적으로 신을 이렇게 그 신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수도사,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성직자들은 고귀한 삶이죠. 자연 위에 있고 인간의 삶을 초월한 이런 예비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비천하고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 중세 그리스도교에서 직업은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적인 노동은 어떤 의미를 지녔죠?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소명 나왔네요. 키워드. 직업 소명설 떠오르나요?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일을 삶의 목표로 두는 사람만이 적절히 틀이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직업 소명설 뭐예요? 나의 모든 직업은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것,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게 직업 소명설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온갖 불평과 근심거리 등이 모두 신이 지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편 없이 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위로가 생긴다. 귀한 위로, 구원 예정설과 연결될 수 있겠죠. 신에 의해 부여받은 이 직업을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직업적인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부의 축적도 가능하게 되고요. 직업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구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구원의 증표로서 직업적인 성공이 아마 이런 위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모든 신이 자기 직업적인 어떤 어려움을 모두 신이 지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불평 없이 지고 나아가다 보면 직업적인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증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각 개인에게는 아주 귀한 위로가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여차저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소명이라는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칼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립되는 입장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종교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삶을 열등한 삶으로 본다. 그렇죠. 을은 칼뱅은 각자가 성실한 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얻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다. 자, 여러분, 각자가 성실한 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 부를 얻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구원에 대한 어떤 증표로서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이건 추측이죠. 추측은 하지만 완성 또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증표가 아니라 확증, 구원의 확증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제껴요. 니은 제껴. 자, 그러면 기억 디귿이냐, 기억 디귿 리을이냐. 그럼 디귿은 무조건 맞는 것인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을은 칼뱅은 신의 은총에 의해 주어진 모든 물질을 검소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여러분. 검소. 네. 금욕주의. 칼뱅 역시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항을 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기독교예요, 여러분. 네, 구교냐 신교냐 이 차일 뿐이지.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방탕한 이렇게 물질적으로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검소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리을. 갑은 을과 달리 그러니까 중세 그리스도교는 칼뱅과 달리 신의 부르심에 따르는 모든 육체적인 노동이 고귀하다고 본다? 전혀 아니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만 고귀하고 나머지의 직업, 노동은 비천하다고 봤죠. 비천. 네,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 봤나요? 한 문제 더 남았네요. 자, 실전 문제 6번인데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씨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벤 다이어그램이네요. 자, 갑. 인정은 인으로서 다스리는 정치.
반드시 경계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경계래요. 구분 짓는 거네요. 경계가 이미 바르면 토지를 나누는 일은 앉아서 정할 수 있다. 군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 자, 마지막.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복량하지 못한다. 자, 공자냐 맹자냐 했을 텐데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일, 그다음에 복량하는 일, 네, 먹여 살리는 일,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딱 지었네요. 누군가요? 네, 맹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맹자입니다. 노심자, 노력자. 자, 을, 인성이 악함으로 성악설 누구예요? 끝났죠. 순자입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인성이 악함으로 예의를 일으켜 다스리고자 한다. 왕자의 정치는 차례를 기다림 없이 등용하고, 보세요 여러분. 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순서가 없어. 무능한 자는 그만두게 한다. 예를 기준으로 무엇과 무엇에 따라? 자질과 능력 혹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네, 신분 이동도 가능하죠.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경상이나 사대부로 귀속시킨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신분 이동이 가능하다. 자, 순자, 맹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회적 분업이죠. 분업 체계를 긍정하죠. 다른 것은 신분 이동 안 된다. 자, 보겠습니다. A. 각 구성원의 직업은 예의의 바탕을 두고 정해짐이 마땅하다. 이거는 순자의 얘기가 되겠다. 그죠? A. 개인의 직업 선택에 따라 신분이 이동하면 공동의 선이 증진된다. 선택에 따라 신분 이동, 이건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자, B. 사회적 분업에 따라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는 유지된다. 네, 공통점 나왔네요. 3번. 4번. C. 경제적 안정은 백성이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거 A가 되어야 되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 자,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서로 유기적 관계이다. 이거는 B에 들어가야 적절하겠다. 그죠? 사회적 분업 체계를 긍정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남는 시간에는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